안녕하세요. 비바레더입니다. 이번에는 남성들 가방, 메신저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함께 즐겨주세요. 자, 이번 가방에는 가죽 피스도 많고 보강재 작은 피스들이 많아서 조립을 하실 때 이거 꼭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지퍼창에는 보강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보강 작업을 해줬고, 테두리 쪽에는 미리 엣지코트 작업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안쪽에 지퍼창에 엣지 작업을 다 해줄 거예요. 자, 가죽 피스들은 대부분 다 엣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엣지를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조립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엣지 작업은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강재를 쓰고 나서 엣지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판의 앞뒤 윗부분에 들어가고요. 이 윗부분에는 VXP 보강재를 사용을 해서 보강을 해줄 건데, 칼집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만 VXP 보강재를 써서 보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스하고 엣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베이스하고 엣지 작업 하시기 전에 미리 크리저 라인을 긋고 목타 작업을 미리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미싱을 할 거기 때문에 크리저 라인 빼고 작업을 했어요. 자, 이 옆부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윗부분에는 디링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VXP 보강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에는 제가 V자 라인으로 해서 중심점 표시를 해뒀으니까 위아래 헷갈리지 마시고 그거 꼭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크리저 라인 긋고 목타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지퍼창에 맞게 지퍼 길이를 조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립을 하시기 전에 테두리 부분은 미리 바느질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퍼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미싱으로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안 했지만 미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퍼 조립을 하시고 안감 작업을 해줄 건데요. 안감 작업을 아래쪽 부분에다가 시접을 접고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꺼번에 붙이고 나서 아래쪽 부분 먼저 바느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감을 넘기고 나서 이제 윗부분 바느질을 해줄 건데, 그거는 뭐 저와 같은 방법으로 안 하셔도 원래 하시던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똑같아요, 만들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여지는 거는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만들기 쉽게 하는 거니까 요것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고정이 됐으면 그거를 바로 윗부분에다가 한 번 더 본드 작업을 해서 올려줄 거예요.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판 위쪽에 지퍼 작업을 해줄 건데요. 지퍼는 이게 얇아야 되기 때문에 개구리 접기로 해서 접혀지는 부분을 잘라내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에는 지퍼가 붙고 나서 안쪽에서 이제 시접이 들어가는 거고, 뒤쪽은 가죽이 시접이 들어가고 나서 지퍼가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퍼가 들어가는 뒤쪽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미리 이렇게 시접을 접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퍼 작업을 해줄 거예요. 지퍼 끝부분에도 가죽 패치가 들어가는데 이 가죽은 끝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보강이나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가죽만 얇게 PR된 가죽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15mm 폭으로 해서 한 7mm 라인까지 붙여주시고 그 바느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접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안쪽으로 한 5mm, 7mm 정도만 조금 더 길게 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지퍼 작업 하실 때는 안쪽에 보강 작업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선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 앞부분에 다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앞쪽에 시접 라인 들어가 있는 부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본드 작업을 해주시고 지퍼를 감싸서 이렇게 시접을 접어줄 거예요. 자, 이제 옆판하고 바닥판 조립을 해서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 패키지에는 아래쪽 부분이 V라인으로 미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나중에 가름소를 할 부분이라서 여기에는 양면 테이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B5 본드 같은 거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 떼어낼 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나 B5 본드 같은 거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서 10mm 라인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 부분에 이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고 이 부분에 이제 가름소를 하신 다음에 보강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나면 양옆으로 본드 작업을 하시는데, 이때는 B5 본드 아니고 스타 본드나 강력한 본드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름솔이 들어간 부분에 망치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어지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보강제는 전체 본딩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강제가 들어가는 라인에 미리 표시를 해주시고 이 테두리 있는 쪽에만 본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 본딩을 하시면 나중에 뒤집을 때도 그렇고 이게 쭈글쭈글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제도 그렇고 이 본판에도 그렇고 테두리 부분에만 보강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 쪽에만 그냥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VXP 보강제를 썼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SL 보강제 같은 거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래쪽 부분에 너무 이렇게 표시가 날 수가 있어서 저는 얇은 보강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앞쪽 있죠? 보여지는 부분, 가죽 앞쪽 부분에다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5mm 라인 5mm 라인 정도 표시를 하시고 나서 이쪽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바느질 작업을 해주시면 보강제도 더 튼튼하게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옆 위쪽에 디링 고리가 들어가는 가죽 패치가 들어가는데요. 디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보강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T자 라인 있죠? 고리가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보강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때도 뭐 VXP 보강제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뭐 부직포 보강제라던가 아니면 그 보강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VXP 보강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이제 전체 본딩이 아니고 테두리 쪽에만 본딩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옆판에 붙이실 때도 전체 본딩이 아니고 테두리 쪽에만 본딩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엣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하고 위쪽 부분에만 엣지 작업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조립하신 후에 위쪽하고 아래쪽 바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쪽은 파이핑을 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위하고 아랫부분에만 바느질 들어갑니다. 이제 본판하고 옆판 바닥 부분이 지금 가조립 상태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립을 해줄 건데 이 부분에 파이핑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이런 도구가 없으면 중심선에다가 선을 그어 놓고 파이핑 선을 넣고 그걸 반을 접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편하다는 거. 자, 파이핑은 본판 윗부분 있잖아요. 칼선 들어가 있는 그 윗부분, 거기에서 한 1.5cm 정도를 띄워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윗부분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5cm 정도 부근에서 시작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내서 이걸 꺾어 주셔야지 자연스럽게 꺾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칼선을 내서 자연스럽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작업이 돼요. 그거 참고하세요. 자, 본판하고 옆면에 이렇게 다 본딩 작업을 해주시고요. 조립이 될 때는 지금 그 바닥 쪽에는 가름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일 중심선이니까 그 부분하고 본판의 중심선을 딱 맞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다 처음부터 돌리시는 게 아니고 요 아래쪽 부분 먼저 이렇게 부착을 시켜 주시고 윗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맞춰서 라인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딱 맞게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고 라운드 있는 부분에서는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돌리다가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피하고자 이 라운드 있는 부분에서 변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바느질이 들어가는 라인은 이 칼선 들어가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파이핑 라인이랑 딱 맞게 되니까 그 부분에 오일 그리프를 사용을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립이 되면 이걸 뒤집어서 라인을 조금 만져 주셔야지 깔끔하게 모양이 나와요. 요거 참고하세요. 자, 가방 안쪽에 작은 포켓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가죽 패치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무거운 감이 들어서 이렇게 얇은 원단을 이용을 해서 패치를 만들어 줬습니다. 안쪽에는 VXP 보강제를 사용을 했는데 부직포 보강제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사라만다 보강제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아래로 본딩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반을 접어서 포켓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시접 접으실 때 이 윗라인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는 부분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 라인을 잘 맞춰서 만져주신 다음에 이거를 붙여야 주름이 안 생기고 예쁘게 잘 붙게 됩니다. 그리고 양 옆하고 아래쪽 부분은 시접을 접어 주시는 거예요. 자, 위치에 맞게 본딩 작업을 하시고 이거를 고정시킨 다음에 테두리 있는 부분에 바느질까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은 1cm 라인 부분에 시접을 접어서 작업을 해줄 건데요. 보강제를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보강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번거로우실 수가 있으니까 안감이 조금 힘이 있는 원단이니까 그냥 이대로 시접을 접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2cm 라인에다가 자를 두고 그거를 반을 접으면 1cm의 시접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보강제 없어도 조금 좀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앞 뒤로 해서 2장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감도 겉감하고 마찬가지로 양 옆에 칼선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칼선 넣은 부분은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시접이 접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꼭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감 같은 경우에는 양 옆을 미리 다 시접을 접는 거예요. 본판 쪽에서는 한쪽은 안 접고 나중에 지퍼 작업을 하고 나서 했잖아요. 안감은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본판하고 바닥 부분하고 결합을 해줄 건데 윗부분은 또 시접이 똑같이 들어가요. 1cm 라인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cm 라인에다가 자를 두고
이거를 반을 접어서 1cm 시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안감도 겉감에서 조립하셨던 거랑 같은 방법이에요. 아래쪽에 중심선을 맞춰서 밑에 부분을 먼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양 옆에 윗부분을 같이 겹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라운드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느질을 하실 때도 본판에서 파이핑 들어가는 선 있잖아요. 그 선 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라인이 아마 한 7cm 정도, 7mm 정도 될 텐데 그 7mm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본판하고 같이 겹쳐져서 들어갈 때 라인이 딱 맞게 나와요. 자, 결합을 하실 때는 이 끈 라인 있잖아요. 시접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맞춰 놓고 나서 옆 라인을 맞춰 주는 거예요. 지퍼 양 끝에 먼저 이렇게 딱 맞게 작업을 해 주시고 옆판 라인은 나중에 라인에 딱 맞게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지퍼 라인 부분 바느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미리 목타 라인 작업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마름 송곳 작업을 해서 바느질을 해서 마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퍼 끝부분에 가죽 패치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퍼화를 다 제거를 하시고 지퍼 플러를 넣으신 다음에 상하지 마감하는 것처럼 마감을 하시고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그 가죽 패치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도 바느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아 있는데요. 웨빙 작업 하실 때도 이 고리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VXP 보강제를 사용을 해서 보강을 해줬고요. 왈자가 들어가 있는 이 중심 부위에는 두꺼운 보강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주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강 테이프 두꺼운 걸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강 테이프 뿐만 아니라 부직포 보강제 얇은 거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두리 부분에만 본딩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안 그러면 또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느질은 이 위쪽 부분에 골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뺀 나머지 이 테두리 있는 부분에만 바느질을 해주시고 왈자가 들어가 있는 이 끝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바느질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왈자가 들어가서 바늘 접히는 구조고 반대쪽은 이렇게 웨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웨빙하고 요 가죽 패치하고 고정되는 거 확인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끝부분 쪽 요 부분에만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길이가 길어서 뭐 잘라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넣으시고 나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패키지로 나가는 웨빙 끈 길이를 제가 조금 길게 잡아 뺐어요. 이게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은 남자분들이 사용을 하실 거라서 끈 길이를 한 1m 한 30 정도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거보다 짧게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웨빙 끝쪽에 가죽 패치 안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왈자를 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죽이랑 연결되는 이 왈자 부분 연결을 해서 조립을 시켜 줄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다가 선을 이렇게 껴 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끝부분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접어서 나머지 부분 한 1cm, 1.5cm 정도 되는 부분 정도에다가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웨빙 쪽에 들어가는 가죽 고리가 있을 건데요. 그 고리는 제가 보내드린 이 가죽 그 라인에다가 보강 테이프 한 5mm 정도 되는 걸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반을 접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가 좀 길이를 넉넉하게 잡아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길이 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짧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길게 조금 빼서 겹쳐서 바느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끈 길이가 길기 때문에 딱 맞게 하시면 나중에 벌어질 위험이 있어서 제가 조금 넉넉하게 보내드렸으니까 이거를 되도록이면 겹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네요. 이 디링고리에다가 웨빙 연결했던 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 고정을 시키실 때는 이 고리 이렇게 덮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겉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안 보여지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작업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꼭 참고 작업을 하시면 예쁜 가방이 완성이 되니까 예쁘게 만들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영상 작업이 조금 많이 미뤄졌었는데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특히나 아프지 마시고 우리 건강하게 가족 생활 하도록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